여러분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현대차, 현대오토, 현대모비스, 소형주 중에서는 뉴로메카 그냥 소형주라기보다 중형주죠, 그죠? 뉴로메카 그냥 상한가를 갖고 또 SB테크 같은 경우도 거의 22%째, 아까 보니까 23, 4%째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의 좀 차트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3번 차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3번 차트를 만들어주게 되고 거래대금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좀 뛰는 좋은 현상들을 알 수 있죠. 시장이 끝나면 항상 복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종목,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저게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를 만들어주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3번 차트가 되게 되면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3번 차트죠. 오늘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새로 갔다 온 친구도 있지 않긴 하지만 굉장히 강하죠. 그죠? 모비스전자 거의 상한가로 날아다니고 있고, 삼성모터스를 비롯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전체적으로 공부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장이 끝나면 시황 정리를 하고 지금 어느 섹터 강해지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간에 제가 2차전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2차전지 섹터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2차전지 아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PM 이런 친구 많이 있었고 또 포스코 퓨체 또 오늘은 삼성 SDI까지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고 오늘 장중에도 올려놨었는데 이렇게 어제 삼성 SDI가 월봉에서 이식켜선을 깨지 않은 선상에서 일봉에서 5일선만 깨지 않은 중요한 매수 타이틀 들어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오늘 8%까지 날아갔다 왔습니다. 미리 공부 안 하면 이런 데서 엉뚱하게 공부 안 하면 이게 떨어질 때 엉뚱하게 사거든요. 이게 좋은 자리, 좋은 맥점, 바둑으로 보면 이게 맥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거죠. 제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뉴스보다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내가 지금 주식을 사는 위치가 월봉의 바닥인지 또는 고점인지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뚫고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항상 말씀을 드리고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공부할 때도 어떤 친구들이 이런 자리를 뚫어주고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라고 항상 알려드려요. 물론 저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라 저도 어떤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몰라요. 대신에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올려놨는데 나의 경제 이해 공부 이야기 1번 차트, 2번 차트 다 있고 오늘도 3번 차트가 만들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또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죠. 오늘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카페에다가 지금 이 포스콜딩스가 1번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따로 알려드렸어요. 여기 1번 차트죠. 그죠? 이렇게 종목 하나 또 상한가를 갖고 채널 설명란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카페 가입하셔도 되고. 자, 포스코홀딩스의 월봉의 일치는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요. 왜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되냐면 오늘 기사 몇 개를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격적 비중 확대보다는 신중한 접근 이런 게 있고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서 목표가를 낮췄다고 그러는데 목표가가 얼마냐면 3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대요. 지금 35만 원이에요. 이런 내일 떨어질까요? 모르겠죠. 그죠? 자, 소재부터 장비까지 포스코홀딩스, 삼성SDI가 전체로 2차 전지전 흐름을 싹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우크라하고 첫 광물협정 같은 게 체결됐기 때문에 특히 리튬과 관련이 있는 2차 전지가 더 좀 강하게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가 낮아졌으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한가? 포스코홀딩스를 공격적으로 사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주식을 봤을 때 월봉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라면 이런 데가 아니라면 크게 무서워할 게 없어요. 특히 우아향할 때 건드리는 거 아니죠.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이 공간에서 사러 간 적이 없어요. 특히 20개월선 근처 한번 건드려 보면 하지만 깨자마자 반드시 딱 손들 치든가 건드리면 안 되죠. 요게 추세가 우하향일 때, 이 그림을 많이 그려드리는데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었을 때 이 공간에서 주식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드리려면 여기서 건드려야죠. 바닥에서. 그래야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왼쪽 선이 되고 여유가 되고 팔 수 있겠죠.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보던 자리가 여기고 제가 이제 많은 그룹주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공부를 최근에 가족분들하고 계속 하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는데 이 공간부터 잘 모아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중장기라면 월봉의 바닥이니까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잘 모아가시고 대신에 트레이딩이라면 반드시 박스권 뚫어줄 때 매수거든요. 요게 1번 차트죠. 요게. 그래서 시장이 끝나면 1번 차트를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해요. 1번 차트는 많은 종목들이 잘 갖고 있고 매일 나오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근간에 가장 크게 갔던 1번 차트 중에 하나가 HL 만도죠. 이렇게 됩니다. 1번 차트의 위력이요. 이렇게. 1번 차트, 이게 1번 차트거든요. 이렇게. 이거 한번 뚫어주고 나가야 되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갖고 와요. 이제 쫓아가기 좀 부담이 돼도. 이게 이제 3번 차트고. 자, 그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뛰고 떨어지고 이런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고 또 뉴스 신경 쓰지 말고 주봉에서도 지금 100일선까지 뚫어주고 있죠. 이게 주봉의 박스권이거든요. 이것도 다 뚫었어요 지금 이 친구. 자, 일봉에서 보면 뭐 5일선만 안 끼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지지만 하면 되죠. 예전에 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에코프로거든요. 지금이야 여기 있지만 예전에 제가 박스권 뚫어줄 때 잘 보고 있으라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딱 뚫어줄 때 그 다음날 몇 프로 가냐? 28% 가고 계속 올라가지고 결국은 10만 원대 근처까지 갔다 왔거든요. 조정 주고 3번 차트 만들고 또 날라가고 지금 두 번째 3번 차트 또 만들고 있죠. 에코프로 이렇게 우상향 중이잖아요. 여기죠. 에코프로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3번 차트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2차 전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60에서만 깨면 돼요. 이 상태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박스권 상단을 뚫어놨으니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박스권 상단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박스권 상단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복잡한 매물대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인분들도 계실 테고 뭐 외국인도 있을 테고 연기금도 있을 테고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누군가가 그냥 뚫고 나갔다?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통해서 그것도 월봉 고점이 아니라 월봉 바닥에서 뚫었다?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특히 일봉에서도 60일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봉에서 60일선 뚫었을 때 이렇게 여기 뚫어주면 빵 때렸잖아요. 그죠? 월봉에서 60개선을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강해져요. 그나마도 60개선만 안 깨면. 그러니까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33만 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33만 원대 깨면 내가 손절할 수 있다. 아니면 33만 원 다시 찍고 나가면 내가 다시 매수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뛰고 올라가는 건 우린 몰라요. 내가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야,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올라가겠지? 뭐 떨어지겠지? 그건 미래에서 태어난 사람만 아는 거고. 주식은 절대로 맞추는 영역이 아니죠. 자꾸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봤지? 내가 사라고 그랬지? 뭐 이런 거죠.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략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떤 전략을 짜서 들어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카페에서 올려드렸다시피, 가장 강하게 뚫고 나가줘야 되는 자리, 즉, 33만원 뚫어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33만원 깨면 손절하면 되죠, 뭐. 내가 중장기라면 월봉 바닥에 있으니까, 뭐 손절 안 해도 가만히 내비두면 되죠, 그죠? 특히 60개선 뚫어놨는데,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 좀 잘 가거든요, 지금. 60개선 뚫어놨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지금. 잘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60일선을 누군가가 뚫어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뚫었나 봤더니 개인만 다 팔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까지 싹 삼으로 인해서 개인 물량을 싹 걷어간 거예요. 여기 이제 개인들 물량. 사야 되는데 팔았다는 거죠. 예전에 이 현상은 HB에서 나왔었어요. HB를 보면, 물론 이제 떨어지면 뭐 조정권도 사면 되니까. 예전에 이렇게 박스권 뚫어줄 때 매수 타이밍인데, 이날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이날. 다 뚫어주고 나갈 때.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날 매매 동향 보면 개인만 팔았어요. 물론, 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뭐 더 뛰고 올라간다, 이런 거 모르고, 또, 좀 조정권을 거치면 실제로 또 이게 33만원까지 밀릴 수 있고, 깨면 또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산 자리, 내가 본 자리가 월봉의 고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고, 이 모든 매물대를 누군가 외국인 기관이 이거를 싹 뚫고 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뉴스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33만 아끼고 돌아나가면 또 두 번째 매수 타임 되게 되겠죠. 그죠? 어차피 제가 포스코 그룹은 나의 경제 공부 이야기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저하고는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에 절대 안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열심히 보시고 어제 오늘 다 올라갔어요. 3번 차트 만들어주는 게 얼마 잘 올라갔냐면 일단 뭐 SB테크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뉴로메카도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고영까지 날아갔습니다. 서양체육과 찍었어요. 고영. 요게 3번 차트죠. 그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죠. 그래야만 뛰는 거를 이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이 끝났으면 끝나는 대로 반드시 복귀라는 공부를 해야죠. 저 어제 한미반도체 찍었잖아요. 그죠? 오늘쯤 복귀 반등할 건데 10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 전략적으로 깨면 손절하고 깨지만 않은 매수니까 수익권에 있겠죠. 요렇게 전략적으로 해주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한 이게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세요.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